단독 이슈만 쭉 모아서 살펴보는 오늘의 시사클릭 시작합니다. 먼저 JTBC의 기사입니다. 국정원 총선 전 선관위 보안 95% 개선, 대통령에 보고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의 선포 후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이 침탈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라고요. 참고로 윤석열의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상황 점검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점검 결과로 취약점 180여 개가 확인됐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던 것인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죠. 일단 애초부터 해당 국정원의 점검 결과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를 뚫으려고 막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요. 근데 보안을 하나도 못 뚫죠.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한테 거의 막 빌듯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구성과 소스 코드, 그리고 접속 관리자 계정을 다 요구를 합니다. 이거 다 내놔라.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선관위가 내부 보안 정책 예외 처리까지 해주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죠. 결국은 보안 점검의 가장 핵심인 보안 방화문을 그냥 다 열어준 것인데 이것을 두고서 국정원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는 봐라 뚫리지 않았냐, 해킹에 취약하다, 그 난리를 피웠던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국정원의 문건, 선관위는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180여 개 취약점 중에서 무려 95%가량인 약 170여 개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총선 직전에 모두 다 개선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여 개에 대해서만 중장기 과제로 선정을 했던 것을 이제 국정원이 개선 완료 조치 보고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줄곧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기반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이를 계엄의 어떤 주된 사유 하나로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윤석열이지만 본인이 이미 개선되어 있던 상황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받아서 이걸 보고서는 탐안문에는 개선되었는지 확인된 게 없다, 모른다, 이런 거짓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주장의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전 셋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전에 폭로를 했던 게 하나 있었죠.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믿지 않고 극우 유튜버들에게 더 신뢰를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 결국 국정원의 공식적인 보고 문건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개선된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란 행위의 그 명분용으로 부정선거를 강조해야 되니까 있는 진실조차도 그냥 싹 다 덮어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술을 마시고서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봤던 윤석열이 알딸딸하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뭔 내용이야 하고 까먹었을 가능성, 그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윤석열이 그에게 지금까지 줄곧 따라왔던 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한 것인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이 맹신하고 있던 해당 음모론의 실체가 결국에는 알맹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망상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소식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김용현, 계엄 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 보고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가 있는 준장직급의 양재응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을 통해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검사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성이 텔레그램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김용현이 직접 수시로 이를 확인받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내란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에는 김용현이 양재응 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2일날 있을 검사 탄핵안 산정이 언제 표결이 이뤄지는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시 한번 관련된 사안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양재응 단장이 김용현에게 윤 정부 출범 후 야당의 탄핵 시도가 18번, 문재인 정부 때 3배라는 기사를 공유하자 김용현이 팩트체크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양재은 단장은 총 22번의 탄핵 시도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엔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재은 단장에 의해서 보고된 수치가 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이 내용이 담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그간 윤석열 본인이 언급해왔던 야당의 탄핵 시도, 예산 폭거, 이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주장만이 다가 아니라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 12월 중 다시 발의를 하기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면밀히 살폈던 건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데 주요한 사유가 사실상 본인과 아내를 둘러싼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실체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심기가 불편했던 측면이 내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 더 주된 이유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기가 불편해서 야당에게 삐져서 내란을 일으키고 국회의 입법 권한, 야당의 역할과 기능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과거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선언과 대권주자로서의 행보에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배경이 자신과 아내의 불법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용이라는 지적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방패막이를 위해 역시나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 네 사람이 아니면 모두 피의자라고 하는 윤석열의 극단주의적 검사식 사고방식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계엄 이틀 뒤 국방부 국회 협력단서 종이가방 4개 반출돼. 내란 사태가 있고 난 지 하루 뒤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협력단의 사무실을 폐쇄 조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은 단장이 이를 어기고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기록이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국회 협력단 관계자 2사람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손에 종이가방 가득 4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국회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재은 단장의 경우는 폐쇄 조치가 떨어져 당분간 사무실을 찾을 수 없으니 내부 가전제품이나 전열기구 등을 끄기 위한 확인 작업차 들어갔던 것이고 사무실에서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빗과 헤어젤 정도만 챙겨서 나왔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고작 3분쯤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의 주장이 맞다라고 쳐줘도요. 그 다음 날은 20여 분간 그 관계자 2사람이 머물면서 이 내용물이 가득 찬 종이가방을 4개씩이나 들고 나온 데 있어서는 내란의 획책 과정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이들이 계엄령 발동 당일 국회를 침탈했던 계엄군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라는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행적입니다. 특히나 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에 김용현이 직접 그 국회 협력단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역시도 국회 CCTV를 통해서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에는 계엄군한테 국회 협력단의 협조를 구하라고 김용현이 지시를 했던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협력단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방문했던 협력단 단장부터 그 관계자들의 행적, 저들이 기본적으로 책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방문을 했겠습니까?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적을 받을 텐데 결국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료를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국회 협력단 사무실에서 일어난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선 나가라더라. 김영선 당대표 여론조사도 돌린 명태균. 김건희가 김영선의 여의도 입성을 도우고 난 이후로 명태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하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것은 김영선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출마를 권유한 데 있어서는 23년 초 당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나듯 나간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윤심이 밀고 있던 김기현과 당시 소위 비윤 계열로 치고 올라오던 나경원과의 그 접점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자신들의 세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쳐내기 위해 김영선을 장기말로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인지도가 나경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김영선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나경원에게 가는 표를 김영선이 흡수를 하면서 김기현의 당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로 당시 이런 김건희의 요청에 따라서 김영선의 당대표 출마를 띄우기 위해 명태균이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김영선의 이름을 넣고 가상대결 지지율을 파악했던 건데, 그렇게 나온 결과가 김기현이 24%, 조경태가 그리고 14%, 그 다음이 이제 김영선 6%로 3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를 냈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정황은 검찰에 의해서 확보된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의 통화 녹음에도 확인됩니다.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당대표를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명태균이 이를 계속해 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김영선의 역할은 당대표 당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경원만 무찌르면 된다, 이런 얘기 역시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요. 즉 윤석열에게 있어서 유리한 여당 내 정치 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앉혀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경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김영선의 출마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가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공천도 휘둘러 지도부마저 김건희가 꽉 잡겠다고 움직인 건데,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당권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여의도 바닥에 무성했던 그 뒷얘기들에 따르게 되면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김건희가 움직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윤석열 김건희가 나경원 부부와 동반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당시 김건희가 나경원을 처음 마주한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윤석열, 나경원, 그리고 나경원의 남편인 김지호 판사, 이 사람은 또 저희 서울대법대 동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간에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나경원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듣고 그 열등감에 나경원을 쳐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돌았던 바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뒷받침하듯이 실제로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에 나경원이 초청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김건희가 저 나경원 주요 보직은 할 수 없게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역시 그 불편한 심기 때문에 나경원을 쳐내고자 김영선을 활용했다라고 추정되는 흐름이 한 번에 쭉 이어지는 거죠. 결국 남편은 삐져서 겸해 아내는 삐져서 당무에 개입해서 누구 하나를 쳐내려고 해.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요 단독 보도 소식만 쭉 모아서 보는 오늘의 시사클릭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